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박광원 최고위원, 현재 상임위원장을 갖다 여야 배분하는 것은 1988년 잘못된 관행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예결위 등이죠. 18개 상임위원장 내지 특별위원장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을 이제 가감없이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황태순TV에서는 그차 한 달 전,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나눠 먹는 것은 1988년 1로 3김 시대의 잘못된 패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12대 국회,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국회하고 같은 운영 방식을 택했습니다.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장 중심주의고, 상임위원장은 winners takes all이라고 그래갖고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실제 보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됐던 국회 부의장이 됐던 또 상임위원장이 됐던 그 모두를 갖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는 단 한 석, 상원 100석 중에 51대 49면은 5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 독식을 합니다.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원은 미국 상원은 6년에 한 번씩 선거하죠. 물론 보면 그 2년에 한 번씩 중간 선거 때마다 일부 교체합니다만은 바뀔 때마다 그것이 어쨌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및 의장을 갖다 독식합니다. 그것이 책임 정치에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1988년 당시 4.16 총선이죠. 13대 총선에서 집권 민정당이 130석 안 될 정도로 아주 역대급 참패를 하게 됩니다. 평민당,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DJ, YS, JP 쪽이 거의 170석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당시 상임위원장을 갖다 나눠주지 않으면 국회 원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원내 총무였던, 근데 원내 대표를 원내 총무라고 그랬습니다. 민정당 원내 총무였던 허주, 돌아가신 김윤환 의원은 좀 비교적 보면은 이 협상주의자거든요. 온건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다면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제1야당인 평민당에게 몇 석, 그 다음에 제2야당인 통민당에게 몇 석, 심지어는 3야당이었던 신민주공화당에도 2석, 그리고 자기네들이 의석은 상임위원장 수로는 제일 많지만 그러나 나머지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 이제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DJ 정권, DJP 정권 들어오면서 법사위원장만은 야당의 위치가 된 당시 한나라당이 못 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례가 뭐냐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틀어주게 되는. 그래서 그 법사위라는 것이 이제 흔한 얘기로 체계 및 작구 심사거든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갖다가 정리해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마지막 법사위에서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실제 이것이 법안으로서의 제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나 체계 및 작구 심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인데, 박영선 현재 장관이죠.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 하도 보면 거기서 사사건건 타 상임위의 법안 자체의 내용까지도 심사하는 바람에 굉장히 원성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은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수당이 되었다면 다수당이 책임지고 하라고 놔두십시오. 그리고 미 하원 같으면 2년, 미 상원 같으면 6년이지만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그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갖고 대한민국의 상임위를 이렇게 배분해 놓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좋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할비 나오죠. 특수 업무 경비 나오죠. 그러니까
저 국회 본청에 상임위원장 자리 있고 또 상임위원장 별도로 보좌관과 별도로 보면은 각종 국회에서 파견되는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입법조사관들 보좌받지요. 2년 동안 보면 더욱하니 각종 보면은 어디 가면 상임위원장이라고 흔한 얘기로 폼나게 활동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되기 십상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집권 여당이 잘못 만들어놓은 법안, 잘못 집행하는 정책 등등도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경우는 묘하게 책임을 묻기가 묘해져 버려요. 책임이 실종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 다음에 책임 정치 다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물으려 하니 국회에서는 보면 여야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번에 물론 참 보면은 지금 박광원 최고위원 같은 거 참 염치 없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면 177석 거기다가 사실상 범여권으로 분리되는 정의당 6석 플러스 그다음에 무슨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더불어 열린민주당 또 3석 거기다 제거했는 나갔는 2명 3명 무슨 수가 190명입니다. 지금 순수히 말해서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쪽 미래통합당 84,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19, 무소속 당선자 4, 그다음에 저쪽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3, 그게 답니다. 거의 110석이에요. 그래봐야 207에다가 3 더하면 딱 110석입니다. 나머지 190. 지금 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만들어 놓았던 국회 선진화법도 무효가 된 지 이미 옛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까지 해서 18자리인데 18자리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하자면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12석을 갖게 되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6석을 갖게 됩니다. 그 6석 앞으로 4년 동안 여기에 단물 빠진다고 이 단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1988년에 만들어 놓고 32년째 사실상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왔던 것은 그 원흉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상임위원장 나눠먹기입니다. 흔한 얘기로 너희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 107석 갖고 뭐 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1978년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1은 무조건 유정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수 의석을 누가 차지했냐 하니까 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당시 YS 정확히 이철승이죠. 이철승 씨가 이철승 대표가 이끌던 신민당이 의석수는 적었습니다만 국민의 지지율 득표에서는 공화당을 1.3%포인트 이겨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1.3% 이긴 78년 12월 12일입니다. 79년 12.12 사태 나기 정확히 1년 전이죠. 그 1.3%가 결국 그 다음에 국민들의 요원의 같은 분노, 거기에서 YH, 여공사건, 부마항쟁, 그 다음에 11.6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또 1985년 우리 2.12 총선 유명하죠. 그 당시 밖에 있던 DJ 안에 있던 YS 힘 합쳐갖고 신한민주당을 만듭니다. 약칭 신민당이죠. 신한민주당 만들어서 물론 일당은 그 당시 이제 1구 2인제 중선거구제였으니까 민정당이 흔한 얘기를 싹쓸이합니다. 플러스 뭐가 있었냐니까 그 당신 전국구 배분도 일당에게는 우선 절대 과반을 주고 굉장히 수식이 복잡한데 압도적 의석수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제 야당이라고 불렸던 민한당이 관제 야당 유치송 씨가 이제 총재였죠. 관제 야당이라는 그 민한당을 갖다가 신한민주당, 신민당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로 85년 2.12 총선 그 하나로 그 다음부터 86년, 87년, 87년 11 유명한 6.29 선언까지 쫙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으려면
저 사람들이 어떤 짓을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폭주하느냐가 국민들이 절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절절하게 느끼는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젠 야당에게도 힘을 실어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조만간 합당할 것이고 또 개 중에는 보면은 아이고 나도 상임위원장 하나 맡아봐야 되겠다. 삼선 의원급 중에서 한 6분 정도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실 텐데 저는 이번 기회에 꿈을 버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177석 플러스 알파 즉 190석 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염치 없게 독식하겠다? 근데 독식하겠다는 것이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도 표결로 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형,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 모델인 미국 의회도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바꿔놓는다면은 아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여러분 언제까지 소수당 하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일당하십시오. 일당하시고 그때 일단 이런 식으로 32년 동안 운영돼 왔던 관행 그걸 제대로 없앤다면은 그리고 4년을 운영했다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 자유우파, 보수우파 정당에서 일당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독식하고 책임있게 국가를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걸리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대선이 있게 되고 대선이 있는 해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어떤 누군가가 정말 보면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했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는 정말 극심한 여소야대 하에서 실제 대통령이 일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손치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같이 적당히 나눠주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원칙이 꼬이니까 결국 민주주의 전체가 비틀어진 겁니다. 이번에 2024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기약하면서 흔한 얘기로 구질구질하게 그 상임위원장 및 특위 예결위 있어요. 윤리특위 이런 특위위원장 2자리 해서 도합 6자리 아마 나눠주는 거 거기에서 법사위는 맡아야겠니 운영에 맡아 이러지 마시고 그냥 툭 털고 대국민 선언하십시오. 좋다. 우리 원칙대로 가고 너희들이 늘 얘기하는 4.15 총선 민의가 그렇다면 너희들 책임지고 가봐라. 그렇다고 여러분 107분의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107분이나 되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있으면서 한마디 문제를 제기하고 실력으로서 그걸 한다면은 아무리 저들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들 멋대로 법 횡행하지 못합니다. 실력으로 막아내시면 됩니다.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 1988년 일로 삼김 여소야대하에서 적당히 일로 삼김이 담합해서 만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제도는 이번 기회에 없애고 그 대신 앞으로 22대부터 앞으로 다시 힘을 키워서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국회 전체의 모든 상임위원장 틀어주시고 책임있게 국가를 운영해주는 것도 우리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갖다 실천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